무주의 자연이, 무주의 사람이 좋아 이곳에 뿌리 내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골 마을 구릉 위에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만의 정원을 가꾸자면 하루 해가 짧기만 합니다. 내년도 봄에 꽃필 걸 지금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을에 일이 좀 많아요. 그렇구나. 건강을 위해 찾은 무주에서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재미를 찾아가기도 하고요. 재미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무주는 저에게는 재미있는 곳이에요. 깊은 산골 외딴 집에서 강아지 2마리를 벗삼아 유유자적 세월을 낳기도 하는데요. 뭔가 몰라도 무주는 좌우지간 좋아요. 좋아 진짜. 자, 무주에서 두 번째 행복을 찾아가는 사람들 만나러 가보실까요? 그림 같은 곳에서 행복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을 찾아 나섰습니다. 언덕 위 넓은 들판 사이로 멋들어진 풍광이 펼쳐지는데요. 그 속에서 분주히 나무와 꽃들 사이를 오가며 일을 하고 있는 이 사람. 이곳 정원의 주인장 홍성학 씨입니다. 늦가을 한 차례 피고 진 꽃가지들을 정리하자면 잠시 쉴 틈이 없다는데요. 지금 정원 넓이는 우리 평수로 치면은 한 5,000평 정도 되고 제곱미터로 치면 이제 16,500제곱미터. 와 엄청 넓네요. 생각보다 높습니다. 여느 정원보다 규모가 큰 만큼 살펴야 할 나무와 꽃도 많습니다. 특히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챙기고 돌봐야 할 것이 배로 늘어납니다. 할 일이 엄청 많으신 것 같아요. 많습니다. 이제 겨울 준비 끝난 다음에 내년도 봄에 꽃필 걸 지금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을에 일이 좀 많아요. 때 맞춰 다듬고 보듬어 줘야 철마다 예쁜 꽃을 볼 수 있다는데요. 그 노력으로 생명의 기운을 잃어가기 쉬운 겨울철에도 눈 호강을 합니다. 사자육이라고 해서 요새 피고 있는 꽃이에요. 봄부터 설이 올 때까지 계속 꽃이 펴져요.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홍성학 씨의 정원은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계절마다 다양한 색과 향기를 품고 있는데요. 언제 누가 와서 둘러봐도 잘 다듬어진 꽃과 나무, 그리고 이국적인 정원의 분위기에 마음을 빼앗기기 십상입니다. 저쪽 구절초를 자르는 걸 좀 찾아. 어이? 아니 그런데 정원에 혼자 계신 게 아니었네요. 아, 제 아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꽃 필 때는 예쁜데 이렇게 다 지고 나면 또 다 치워줘야 되니까. 9년 전 교사로 일하다 은퇴를 하고 아내와 노년을 보낼 장소를 찾아다녔다는데요. 그러다 탁 트인 전망과 한적한 분위기에 반해 이곳에서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철마다 심기 시작한 꽃과 나무들이 이제는 정원의 온 들판을 뒤덮을 정도가 됐다는데요. 사실은 제 꿈 같은 경우는 진짜 정원을 정말 이쁘게 꾸며보는 게 꿈이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또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이제 혼난 것 중에 하나가 같이 안 다니고 먼저 정원 구경하러 다니고 혼났거든요. 근데 이래서 비료사육공장 같은 데 들어가면 저들은 그 명화를 감상하는 것이 아니고 둘이 그냥 쭉 나가가지고 정원에 나가서 정원을 봤지 뭘 안 봐. 주로 신경 쓴 것은 전부 다 정원이었어요. 근데 그거 참조를 해가지고 한번 정원을 꾸며보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어요, 사실은. 오랜 세월 마음속으로만 간직해온 꿈을 이루게 해준 무주. 성학 씨는 사람들이 자연 속에서 안정과 감동, 삶의 의미를 찾듯이 그의 정원 또한 쉼과 여유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는데요. 어쩌면
때묻지 않은 자연을 간직한 무주에 오게 된 건 운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안에서 자신만의 꿈의 정원을 만들어가고 있는 성학 씨. 바라는 점이 하나 있다는데요. 나무들이 굵어지고 이파리가 많이 펴서 꽃이 더 많아지고 해서 정원이 좀 이쁜 정원이 돼가지고 좀 오래 남았으면 하는 욕심은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는 정원, 더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이 되게끔 노력하시는 거죠. 뭐. 부부의 열정과 노력으로 변화해갈 정원의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일까? 하하,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선생님 이렇게 너무 오래간만에. 또 다른 무주 사랑꾼을 만나러 왔는데요. 네, 어서 오세요. 그 석고가 여기서 이제 석고 틀을 고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골라보셔요. 골라서. 아항, 오늘은 도자기 만들기 수업이 있나 보네요.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준비물을 챙겨주느라 여념이 없는 이 사람이 오늘 만날 주인공 은주 씨입니다. 제가 여기 쳐드릴게. 주민자치 수업으로 채택이 돼서 저한테 이제 도자기 수업을 배우실 분들이 저희 이제 공방으로 오셔가지고 도자기를 만들고 있어요. 네, 두드러져서 이제 이렇게 밀으시면 돼요. 두께는 0.5에서 0.8cm.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한 번 도자기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네요. 이거 천천히 누르시면 돼. 천천히. 세워라 내워라 누르셔요 그냥. 신작이 주지. 아이고. 아이 뭘 급하다고. 이제 시작이 이거 금방 이거 아무리 길어도 뭐 5분이면 다 해요. 천천히. 그럼. 일단 마음이 차분해지고요. 일단 흙을 만지면서 어떻게 보면 자연하고 접하는 거잖아요. 일단은 마음이 너무 평온해져요. 그릇을 만들긴 하지만 흙을 그냥 손에서 계속 가지고 논다는 느낌이에요. 너무 좋아요. 이 시간이 너무 좋아요. 주민들의 호응이 좋은 도자기 수업. 2년 전 은주 씨가 무주에 정착하면서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그녀가 이 시골 마을로 내려온 데는 이유가 있답니다. 제가 좀 아프면서 요양병원 생활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자연의 맛을 알았죠. 많이 건강해지기도 했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냥 막연히 그냥 시골에 가고 싶다. 그런데 일단은 재미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예. 무주는 저에게는 재미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얘는 반드시 붙어 있어요. 몸도 마음도 즐겁게 살고 싶어 택한 무주. 그 선택에 후회가 없는 요즘입니다. 다음 날 아니 이게 고구마가 맞냐고. 공방 앞 비닐하우스 텃밭에 무슨 일이라도 생겼는지 땅을 파내는 은주 씨의 손길에 잔뜩 힘이 실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선인 것 같은데? 손가락만 땅 속에도 있다고 했는데 있을 것 같지 않죠?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최선이야 보니까. 그래도 여기 앞쪽에는 그래도 조금 커. 이나마 여주 고구마가 맛있다고 여주에서 사가지고 왔거든요. 도자기 재료 사오면서.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딸이랑 같이 심어놨는데 이걸 먹을 수 있을지도 의심스러울 정도로 나오는데. 이 뿌린 식물들은 거름을 그럼 줘야 돼요? 많이 줘야 된다. 그렇구나. 이게 햇빛도 햇빛인데 거름이 문제였네. 이런 고구마 찾기도 힘들겠다. 올해 초 직접 농사지은 농작물을 수확하는 재미를 느끼고자 고구마를 사다 심었는데 아이고 참 형작도 이런 형작이 없습니다요. 이만큼은 또 왜 자란 거야? 아예 안 자랐던가. 제가 그만큼의 아직도 농사에 경험도 없고 배포도 적고 해서 아직은 배워가는 단계예요. 조금씩 실험 정신? 이 땅에서는 어떤 게 될까? 뭐 이런 거? 비닐하우스가 엄청 조그매요. 네네. 저희가 지었어요, 남편이랑 둘이. 둘이서? 네네. 이거를 DIY 비닐하우스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닐하우스 한번 들어가 보지도 않았었는데
처음으로 이거를 한번 그 설명서만 보고 둘이서 짓기 시작했어요. 네, 여기 땅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녀의 무주 생활 정착에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건 다름 아닌 남편인데요. 무주, 그 중에서도 여기 치목마을로 오게 된 것도 남편 때문입니다. 여기다 하는 곳을 계속 찾아다녔어요. 처음에 아이들이랑 같이 대전에 저희가 살고 있는데 그 근교서부터 어디에다가 하면 좋을까를 계속 찾아다니다가 한 3, 4개월 정도 이렇게 보다가 무주면 좋겠다라고 남편이 얘기를 했고, 그래서 무주의 주력으로 이제 계속 찾아다녔죠. 그러다가 남편이 여기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곳을 공방을 준비하게 됐어요. 수업이 없는 날은 정적마저 흐르는 공방. 시끄럽고 복잡한 도시를 떠나 조용히 자연 속에 사는 재미를 아프기 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뒤늦게 알아가는 여유로운 삶. 그녀가 빚어내는 도자기에도 화려하게 가득 채우기보다 비워냄으로써 멋이 느껴지는데요. 인생 후반전, 두 번째 고향 무주에서 그 여유와 낭만을 이어가고 싶다는 은주 씨. 제가 몸으로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 만들고 싶어요. 도자기. 그게 저의 목표예요. 건강하게 오랫동안 저처럼 도자기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네. 그게 저의 가장 큰 목표. 한참 작업에 빠져있던 은주 씨가 마을 산책에 나섰습니다. 이때 꼭 들러가는 곳이 있다는데요. 어르신! 계세요? 안녕하세요. 뭐 하세요? 공방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고 계시는 박만술 할아버지 댁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긴장한데 지금 한 개 드릴까요? 한 개. 뭐요? 천마. 천마? 얼마나 좋은 건데 가서 얼른 가져올게. 가져올. 또 귀찮게 드리네. 수고해야지. 여기서 천마를 키우셨대요? 여 마당. 앞마당에서? 네. 아흔이 넘으셨어요. 와. 엄청 너 건강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또 친해지셨어요? 제가 처음에 무주 와서 제일 먼저 인사드린 분 중에 한 분. 네. 오며 가며 놀러 가면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법이 없다는데요. 오늘은 직접 키운 천마를 주신다네요. 와. 귀한 거를 왜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이 양반이 외지에서 왔잖아. 예. 우리가 인격적으로 존중해줘야 여기 살 맛이 있지. 마음이 서로 통한다고 말이요. 얼마나 좋아 그런 게 살기가. 아무 데 가서나 내 떡 넣먹고 내 떡 남는 게 아니야. 내 것도 넣어주고 네 것도 내가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 인심이요. 농촌 인심은 그런 거예요. 이렇게 좋은 것이 있으면 함께 나누는 것이 이웃의 정이겠죠. 맛은 덤덤하니 그런데 몸에는 굉장히 좋아. 고구마. 단맛 없는 고구마. 없어. 단맛도 없고. 감자 같네요. 진짜. 이런 것이 단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나는 당이 없으니까 설탕에다 찍어도 먹어. 고향집을 다녀가듯 돌아서는 마음이 든든하고 포근합니다. 나는 이런 것만 먹고. 달래도 잘 크고 있어요. 어르신 주시고. 포도도 잘 먹고. 농사짓고. 정이 있고 낭만이 있는 무주. 지난 선택을 두고두고 칭찬하고 싶은 하루가 이렇게 지나가네요. 무주 사랑이 각별한 또 다른 주인공을 찾아 산이실 마을로 향합니다. 깊은 산골 마을. 거기다 한참을 더 들어간 곳에 집 한 채가 있는데요. 산중생활 10년 차 서종덕 씨. 요 강아지 두 마리가 그와 함께 지내는 가족이랍니다. 옳지, 아이고 잘하네. 작은 아는 민이고, 예. 얘는 크림이고, 아. 얘는 한 2살 정도. 민이는 야는 2살 정도고, 야는 8살. 나이가 많네요. 예. 들어가자, 가자. 가자, 이리 와. 옳지. 척하면 척.
그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함께입니다. 잠시 후 강아지들과 함께 산책에 나섰습니다. 하루 2번 운동 겸 산길을 따라 한 바퀴 둘러본다는데요. 장애물도 가림막도 없으니 그날 발길 닿는 대로 산에 오른답니다. 둥글레. 둥글레 어떤 게요? 요것이 둥글레입니다. 요것이. 고기예요? 예. 요거요? 예. 여기 둥글레예요? 예. 요것이 둥글레 지금. 와우, 자연산 둥글레. 산 생활을 하며 가끔씩 만나게 되는 깜짝 선물입니다. 주로 차를 많이 끓여 먹는데 밥도 맛있더라고요. 요거 이렇게 둥글레 밥을 해서 먹으니까. 아, 이걸로 둥글레 밥을 해 먹어요? 예, 예. 아. 프리마. 야. 다시 집으로 향하는 길. 함께 동고동락하는 가족들 챙기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10년 전 이곳에 집을 짓고 홀로 지내고 있다는 종덕 씨. 산골 생활에서 무슨 일을 하든 아궁이 불부터 지펴야 합니다. 전원 생활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014년도에 제가 여기 들어왔거든요. 행복감을 많이 느껴요. 행복감을? 예, 예. 춥지만은 또 추운 대로 행복하고 낭만이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아무것도 없는 오지 산골에 살려면 더 부지런히 손을 놀려야 합니다. 이 집도 어느 곳 하나 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는데요. 부족해 보여도 그에겐 무릉도원이 따로 없습니다. 냉장고는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폐냉장고예요. 이렇게 보면 시골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이런 잡동사리 같은 거 넣어놓고 이렇게 써요. 안 그러면은 먼지도 많이 앉을 것이고 또 여기 와서 보니까 쥐도 많더라고요. 어떤 물건이든 버리기보다 한 번 더 고민해 재활용하는 것. 오랜 산중 생활을 통해 얻은 나름의 노하우라고 하네요. 저같이 이렇게 시골에 들어와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이런 거 생각하면 참 좋을 거예요. 10년 전 편안한 생활을 버리고 불편한 것을 알면서도 굳이 혼자 깊은 산골로 찾아던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죠. 많이 지쳤어요. 내 생활이란 없거든요. 빚을 하다 보면은 좀 조용한 데 가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명퇴 신청해가지고 한 3년 남겨놓고 그리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마음 한쪽엔 늘 품고 살았던 로망을 더 늦기 전에 실현하고 싶었다는 종덕 씨. 전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산나물이며 채소를 손수 수확해 먹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이게 뭐예요? 고수거든요 이게. 아, 고수예요, 이게? 예. 아. 향신료로 하고 이 지역에는 고수가 많이 나요. 생채 해 먹고 이렇게 할 때는 요거 뜯어서 이제 생채 먹는데 저는 아주 맛있어요. 요 뒤에 있는 것이 다 이 고무 배추예요. 배추라는 생각은 전혀 못 해봤네. 예. 아. 요것이. 그게 곰보 배추예요? 예, 요것이. 아. 약간 쌉싸름하니 겉절이식으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맛있더라고요. 표고버섯. 무언가를 얻으려 애쓰지 않아도 되는 삶이 감사하다는 종덕 씨. 이 계곡에도 반딧불이가 있어요. 이렇게 공기 맑고 깨끗한 물을 먹고 마실 수가 있다는 것 자체가 나는 행운아 같아요. 행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식사 준비를 서두릅니다. 둥글레 캐온 것을 산책길에 캐온 둥글레를 넣어 밥을 지을 예정인데요. 통통하게 살이 오른 것이 입맛을 자극합니다. 감독님 요거 한번 잡숴봐. 그거요? 맛있어요? 둥글레. 생으로도 맛있어요.
아 그러네요. 응. 이어 된장찌개를 끓이는데요. 이것도 이렇게 넣고 갓 따온 버섯까지 넣어 맛과 향을 더해줍니다. 음식도 기분 좋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음식이 맛있어. 지금 넣으시는 건 뭔가요? 다시다 조금 넣게요. 다시다. 다시다는 빠질 수 없나요? 네. 된장찌개를 끓이는 동안 텃밭에서 뜯어온 고소와 곰보 배추에 가전 양념을 넣어 살살 묻혀주면 침샘 자극하는 겉절이가 완성되는데요.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아, 그거 참 맛있겠는데요. 무주라는 그 자긍심을 갖고 있으니까 뭔가 몰라도 무주는 자우지간 좋아요. 무주는 좋아 진짜. 잠시 후 웬 차 한 대가 앞마당으로 들어서는디용. 어서 와. 그 친구들 왔구만. 저 혼자 심심하다고 친구들이 이렇게 가끔가다 놀러 옵니다 지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사이 둥글레를 넣은 윤기 가득한 밥이며 버섯 향기 가득 머금은 된장찌개까지 완성입니다. 요거 해가지고 이제 먹으면 맛있어 이제. 행여 식을까 서둘러 식탁을 차려내는데요. 그야말로 자연 밥상 한 상이네요. 하하. 혼자만의 여유도 좋지만 이렇게 누군가와 온기를 나누고 음식을 나누는 즐거움도 좋습니다. 더 크게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처럼 건강하게 소박하게 나누며 살면 그만입니다. 여기를 바라보면서 꿀맛이에요, 꿀맛. 꿀맛이세요? 네, 우리만 이렇게 먹어서 어떻게 혼났나. 지금만큼만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예. 더 이상 뭘 바랴. 그럼요, 그럼. 막걸리부터 한 잔 먹어보고. 친구 건강을 위하여. 위하여. 이와요. 행복이란 것이 뭐 별거 있나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좋아하는 일을 하며 내일의 희망을 꿈꾸는 것. 지금 당장 어떤 변화가 없더라도 한 발 내디딘 것으로 웃으며 나아갈 힘을 얻는 것. 무주에는 인생 후반전, 행복을 바라며 찾아온 이들의 희망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소인데 작품 이름은 바네소예요. 반했어. 네. 요거는 무주 지킴이 로봇이에요. 2시간 됐어요. 2시간. 잘 익은 것 같은데? 예. 맛있겠다. 물레야 빙빙빙 돌아라 이 삶을 찾아 고린내 통무 가보로